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국회는 극심한 대립으로 마비되었고 여야는 국가의 미래보다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부터 지방정부까지 리더십의 공백이 느껴집니다. 정치적 혼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 붕괴의 조짐도 뚜렷합니다. 세대 간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고 빈부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분노가 사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혐오 발언이 난무하고 오프라인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영적 고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내면의 고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치관은 흔들리고 새로운 믿음 체계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방향성을 상실한 채 많은 이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100일의 어둠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일까요? 가장 직접적인 해석은 실제 전력 공급의 중단이나 통신망의 붕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과 북한의 전자기 팔수 위협은 이러한 해석에 설득력을 더합니다.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기반 시설이 마비되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 이 예언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의 붕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려지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질 때 사회는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말입니다. 놀랍게도 파넬의 이 예언은 다른 문화권의 예언들과도 일치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센추리에서 동방의 큰 나라가 혼란에 빠진 후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불가리아의 예언가 바바방가 역시 2025년 아시아에서 시작된 변화가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현대 과학자들의 예측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최근 한반도의 지질학적, 사회경제적 변동 주기를 분석하며 2025년을 중요한 변곡점으로 지목했습니다. 과학과 예언이 만나는 지점, 그곳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그러나 파넬의 예언에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이 어둠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100일의 어둠 후에는 더 밝은 빛이 찾아오리라. 암흑은 새로운 탄생의 전조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출산의 고통을 겪은 후 새 생명을 맞이하듯 우리 사회도 이 혼란을 통과한 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요함은 폭풍전의 고요함일지도 모릅니다. 태풍이 오기 직전 바다가 잠시 고요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침묵은 변화의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곧 그 에너지가 폭발하여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파넬이 예언한 100일의 어둠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나는 이례적인 현상들은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징후들입니다. 파넬의 예언이 추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보십시오. 그의 예언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강제 붕괴의 조짐은 이미 뚜렷합니다. 지난 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마이너스 0.8%를 기록했으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치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고 중소기업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12.7%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리에는 해조선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과거 저점을 깨뜨렸고 원화 가치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은 위험 수준을 넘어섰고 가계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대로라면 대규모 기업 파산과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파넬이 말한 금이 쓸모없어지고 종이가 가치를 잃을 것이라는 예언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정치적 혼란 역시 극에 달했습니다. 여야 간 대립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해졌고 국회는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리더십의 공백이 느껴집니다. 시민들의 정치 불신은 임계점에 도달했고 거리에서는 크고 작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 내부의 분열입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이 극대화되어 서로를 향한 혐오와 불신이 사회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파넬은 백성들이 서로를 원수로 여기고 형제가 형제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달에만 3차례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최근에는 위성 함법장치 교란 공격으로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예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연일 전쟁 불사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며 군사분 개선 인근에서는 병력 이동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의 지뢰 폭발 사건, 해안가 마을에서의 불명 드론 목격, 주요 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파넬이 예언한 북쪽의 불길이 남쪽으로 번질 것이라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국제 질서도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무역전쟁을 넘어 군사적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의 군사력 감안은 동북아 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고 중동은 다시 한번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적 고립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며 동맹국들의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사드 배치 이후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 시도는 영토 분쟁으로 무산되었고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징후는 파넬이 남긴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가 예견한 혼란의 시기는 정확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을사년의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치적 붕괴, 경제적 위기, 북한의 위협, 국제적 고립,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징후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파넬이 진정 미래를 내다본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중대한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기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파넬이 남긴 숫자와 시간의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파넬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그가 영적 메시지만 전하지 않고 정교한 수의 체계로 한반도의 운명을 해독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예언서에는 3개의 핵심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열쇠입니다. 첫 번째 숫자는 66입니다. 66년의 고통이 끝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파넬의 예언을 살펴보십시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부터 66년이 지난 2016년,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정치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한반도는 새로운 궤도에 올랐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험,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국제관계의 재편,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숫자는 72입니다. 72가 채워지면 분단의 강이 마르드라는 구절은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에서 정확히 72년이 지난 시점이 바로 올해 2025년입니다. 봉현 천문학에서 72는 하늘의 별들이 한 주기를 완성하는 숫자로 큰 변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72년 동안 지속된 분달의 역사가 올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마지막 핵심 숫자는 77입니다. 7번의 이곱이 지나면 민족은 하나 되어 독립할 것이라는 예언은 완전한 주권 회복의 때를 가리킵니다. 7은 분양에서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이며 7이 2번 곱해진 77은 궁극적 완성을 의미합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이후 우리 민족은 진정한 독립과 주권을 향한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파넬은 이 여정에 77이라는 숫자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 세 숫자는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2025년 을사년으로 수렴한다는 점입니다. 66년의 고통 이후 시작된 변화, 72년의 분단 주기 완성, 77의 완전한 독립 에너지, 이 모든 시간의 강이 지금 이 해에 만나고 있습니다. 파넬은 이 지점을 모든 시간의 강이 하나로 합쳐지는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그 자체로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은 결화와 유연성을, 는 지혜와 견신을 상징합니다. 이 두 기운이 만나는 해 한반도의 운명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예측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파넬은 천문학적 지식과 역사의 흐름을 깊이 이해한 후 이러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계산 방식은 단순한 정술이 아닌 시간의 패턴을 해독하는 과학에 가깝습니다. 그는 역사가 무작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주기와 패턴을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아닌 오래전부터 계산된 시간의 방정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숫자들이 단순한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변화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입니다. 파넬의 숫자 예언은 한반도의 거듭남과 번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숫자의 비밀을 풀어내면 한반도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닿여 있을까요? 파넬은 이 시기에 특별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그 권능의 인물은 누구이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넬의 예언 중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어둠의 시기 이후 한 인물이 등장하여 한반도를 새로운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그는 이 인물의 권능을 가진